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야, 민노총 이제 개혁 작업에 들어갔죠? 지금은 이제 돈 이제 싹 잡아내더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죠. 네. 뭐 주로 이제 그 노동 개혁, 그다음에 그 교육 개혁, 연금도 개혁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그 언론도 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언론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저는 보수는 이제 그 진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진보 좌파가요 내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수는 모레를 이야기해야 돼. 이게 중요해. 더 후에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게 좌파들은 내일 이야기하면 보수라는 게 과거 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보수가 이게 더 개혁적이고 맞아요.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항상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좌파 진보가 내일을 이야기하면 우리 우파 보수는 모레를 이야기하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 아, 좋네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대개혁은 보수가 한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그 사회보장제도 누가 했습니까? 사회보장은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예. 철혈제상이죠. 우파지, 예. 모든 시대의 예. 큰 문제는 철혈, 철하고 이게 예. 피 이걸로 이게 이루어진다.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아닙니까? 네, 비스마르크. 이분이 사회보장을 도입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남북 문제나 아버지죠. 예. 모든 게 시대의 큰 개혁은 다 이게 보수가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수가 이게 개혁하는 게 이게 진짜 보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노동개혁 이게 아주 필요하죠.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맞아요. 그만큼 이게 심각합니다. 맞아요. 이 민노총이 상위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민노총이 바로 위에는 이게 그 통진당 이석기 일파가 있습니다. 예, 경기동부연합. 예, 그게 지금 다 민노총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통진당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북한이지 뭐. 북한의 노동당이 있죠. 그럼, 예. 노동당. 북한 노동당 거기 전위 조직 이중대가 이게 민노총 아닙니까? 이 자들은 이게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예. 이런 게 정치 조직입니다. 맞아요. 이 자들에게 완전히 저는 뿌리 뽑아야 되고 그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회계 투명성. 일단 이게 돈줄을 막아야 돼요. 예. 민노총 예산이 뭐 1,000억인데 어휴. 근데 문제는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21년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준 게 89억이야. 그걸 뭐. 이 자치단체가 막 시설도 지원해주고 뭐 돈도 주고 이게 문재인 때 많이 준 거예요. 아니 민노총이 조합비나 돈이 많은데 왜 정부가 자치단체가 돈을 줍니까? 조합비가 엄청난데. 그리고 이게 정부 돈이 들어갔다는 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혈세가. 예.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해야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지. 감사해야 되잖아. 이제까지 이게 완전히 그냥 치외법권 노조돈은 완전히 눈먼 돈이잖아. 그러니까 조합 10억씩 20억 횡령해 먹고 얼마나 이게 비리가 많았어요. 이걸 바로잡겠다. 아주 저는 잘한 조치다. 거예요. 잘한 거예요. 돈줄을 전부 이게 정치 투쟁 작업으로 갔거든. 이걸 이게 공개적으로 백일화의 햇빛 속으로 드러내면 노조원들이 실망해서 야 우리 돈 이게 몇만 원씩 뜯어가더니 너 이게 횡령해 먹어서 정치 투쟁이 다 써서 그러면 이게 지도부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예. 저는 아주 이게 잘한 거다 이래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게 세습 전수조사. 아니 노사협약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취업의 특혜를 달라. 아, 그러니까. 이게 귀족 세습 아닙니까? 노동귀족. 대놓고 떼쓰더라. 노동귀족. 이게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아닙니까? 예. 이거는 어떤 말로도 이게 용납이 안 되죠. 맞아요. 예. 그렇잖아. 이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아니 아무리 자기가 뭐 철밥통 기성노조인데 우리 아들도 그 취업시키 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공정, 정의 아닙니까? 상식. 예, 예. 그게 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민노총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상당히 그 희망이 보입니다. 예. 요즘 여기 MZ세대 젊은 세대 있죠. 민노총의 조직 대표적으로 정교조가 있잖아. 네. 정교조. 이게 급속도로 요즘 이게 좀 와해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교원 연맹이라고 젊은 세대들이 한 게 있더라고. 교사 노조 연맹. 네. 교원 연맹 있잖아. 연대 조직인데 여기 아주 이 조직이 크죠. MZ. 이 조직은 회비를 10,000원 내면 10,000원 내면 20%만 연맹해주고 80%는 저거 스스로 쓰는 거야. 근데 정교조 있잖아. 정교조. 이자들에게 월급의 0.9% 17,000원에서 36,000원까지 뛰가는데 70%를 위에 상납해 중앙에. 에이, 자기가 쓰는 거는 지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세대부터 이게 공정하냐. 아, 그렇지. 정치투쟁자금.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정교조도 와해되고 있고 이번에 서울 지하철 노조하고 봤잖아요. 예. 젊은 세대들이 파업에 다 참여 안 하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민노총에 대해서는 우리 정권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부터도 젊은 세대들의 의해서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이렇게 내부 외부 다의 원칙대로 가면 와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민노총이 죽어야만 나라가 산다. 이걸 첫째 노동개혁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언론개혁 이것도 잘하고 있죠. 이번에 그 YTN 그 마사에서 이제 그 정부 지분 파는 걸로 의결했잖아. 예. 마사에. 원래 그 YTN의 그 최대 주주가 한전, KDN, 한전하고 마사이거든. 네. 이 지분을 팔면 민영화돼 버리면 상당히 그 춥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언론에 노출되면 YTN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공기업처럼 얼마나 혜택은 다 누리고 따뜻한 온실 속에. 근데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 네. 그 리허설 있잖아. 리허설까지 이게 원래 이게 조작을 했더라고. 조작해가지고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야. 뭐 떨린다. 떨린다는 이거 걸 두 번 한 것처럼. 그걸 리허설에서 가짜 뉴스지. 리허설에서 막 연습을 했대. 이런 근데 가짜 뉴스. 나중에 가짜 자기들 뉴스지. 사과 방송했어요. 했죠. 사과 방송했어. 걔네들 사과 방송 진짜. 할 놈들이 아니야. 할 놈들이 아닌데 하더라고 이거. 제가 보기에 뭐 다 심하지만 방송이 특히 그 MBC, YTN 교통방송 이건 3대 이거는 완전히 뭐 막장 방송이고 그렇죠? 완전히 그 민주당 이중대 편파 방송이고 이런 방송은 매국 나긴 우리나라를 좀 해롭게 하는 매국 방송이고 이런 방송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러 개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 개혁도 하고 예. MBC도 손보고 그다음에 교통방송도 손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혁하는 김에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하나 잘했더라고. 패널 아, 11군데 공문을 보냈죠. 방송사 11군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패널을 이렇게 좀 공정하게 해달라. 잘했어 그. 이 잘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방송 가면 특히 MBC 있잖아. 뭐 또는 교통방송 CBS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상파나 이런 데 가보면 패널이 딱 2명이 나오면 이런 나와. 하나는 이게 민주당 정통 패널 좌파. 골수 좌파.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이준석계나 사이비. 우파. 사이비 우파. 위장 좌파. 위장 좌파. 대표적으로 이게 뭐 장성철이 같은 아들 있잖아. 아유. 친구는 친구지만 장성철이가 이게 김무성이한테 20년간 정치배웠거든. 그러니까, 김무성이 하면 딱 나오잖아. 이런 게 음모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게 김무성이 아닙니까? 그럼. 그 의원의 그 보좌관이지. 아니 나가가지고 맨날 윤석열만 까. 옛날에 뭐 윤석열 뭐 X파일 봤더니 절대 대통령 안 되겠다 했잖아. 어이 그 X파일 어디 갔어? 어디 갔느냐고. 너잖아 대통령 됐잖아.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이게 매일 그래 윤석열만 까고 있으면 그게 보수냐고. 그러니까 정진석 대표가 이게 넣었잖아. 진짜 보수가 아니고 보수의 타이틀을 하고 있는 참칭 보수 있잖아. 보수를 참칭하는 칭하는 보수들. 참칭 보수. 이런 자들에게 불공정하니까 좀 공정하게 기울이지 않는다니까. 공정하게 패널을 좀 구성해달라. 잘 보냈네. 잘한 거잖아요. 잘 보냈어 아주. 예.
이게 뭐 보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철이가. 또 그런 자가 있죠. 많지. 천하람인가? 아우. 이준석이 천하람. 그건 이준석 바로 직계야. 그러니까. 이준석. 그 밑에 이게 뭐 신인규 뭐 부대변인부터 뭐 김용태 뭐 많잖아요. 네. 아니 이런 게 좌파들이 딱 나가가지고 우파 행세하면서 위장 좌파가 꼭 이게 보수 행사니까 두 명이 조작조작 같이 떠들잖아요. 이게 여론이 공정하냐 말이에요. 최소한 집권당이고 대통령실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인정하는 추천하는 패널 한 명은 여줘야지. 그렇지. 그러고 이게 저 뭐 민주당 좌파 패널 하나 였더라도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프로는 4명이 노는데도 한 명도 없어. 윤석열 편 드는 사람이. 진짜. 아유. MBC의 뭐 시사 프로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장성철하고 천하람이 나와 이쪽은. 저쪽에 현근택이하고 또 변호사 나와. 그러면 이게 4명이 다 윤석열 떠들고 있어. 아니 2명일 때도 문제인데 4명인데도 한 명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언론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패널부터. 지금 이게 벌써 이제 이봉규 박사님도 이제 그 방송 프로 하나 진행해야죠. 난 일바따로 잘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우리 그 배성희 변호사나 민영삼 원장이나 옛날에 뭐 고성국 박사나 옛날에 방송 많이 나온 분들 지금 탄압 많이 받았잖아요. 황태순 평론가나 이런 게 분들 이제 바로 잡아줘야죠. 지금 전부 이게 지금도 다 잡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저는 이런 게 구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조금의 노력에 기쁜 소식도 있죠. 아 그래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쫙쫙쫙 깎으니까 이제 그 김어준이. TBS 김어준이. 교통방송은 이제 3명이 다 하차합니다. 김어준만 하차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이게 밉상 있잖아. 주진우. 그나 꼼수도 할 때 김어준 털보 김어준이 하고 그다음에 주진우 하고 그다음에 신장기업이라고 뭐 있잖아. 신장식. 신장식. 이것도 이게 정의당이죠. 아유. 진짜 이게 좌파들이 전부 스피커 들고 그때 다 진행했잖아. 이 말이 됩니까? 우파 진행자 한 명도 없어. 그럼 그 진행자 자리에 우파를 집어넣어야지. 그럼 이제 다 안 바뀌겠지. 되지. 그거 안 되지. 어정쩡한 또 뭐 사이비 우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되지. 이제 뭐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건 이게 연말까지 다 이게 그 교체가 됩니다. 네. 뭐 자기들에게 뭐 최악의 민주주의 뭐 탄압이다 뭐 언론 탄압이라고 떠들죠. 아니 털보 맨날 이게 가짜 뉴스만 가짜 뉴스만 퍼뜨리면서 너 돈 얼마씩 받아갔어? 해당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가 얼마 받아갔냐고 1년에 몇 억씩. 그러니까. 전부 가짜 뉴스만 하면서 아니 너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 적이지. 그럼.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대표 김재동 같은 아들도 김재동 있잖아. 아유. 그다음에 김미화 아유. 이런 게 좌파들 가짜뉴스 제조개들이 넣어가지고 아유. 전파를 독점해가지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지. 지금 뭐 자기들이 우리 적반하장을 떠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게 좀 패널들도 상당히 그 공정하게 좀 이게 구성이 돼야지 언론이 개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방송 패널 전면 교체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노동 개혁했고 그다음에 언론 이런 데 개혁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교육 쪽. 아까 정교조 이야기했잖아요. 정교조가 이제 오만 조합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 새로운 이게 교사 노조연맹 젊은 노래가 이런 이제 교육 이게 젊은 애들 바뀌게 됩니다. 이거 바로잡는다고 제가 이게 저희 딸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교조 교사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이승만이를 완전히 7일 8일 알더라고. 도울 김용옥이나 잘못 배워가 이승만은 일본 쪽으로 오줌도 안 넣어요. 그럼. 아니 평생을 독립운동한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갖다 7일 8일 생각하더라니까. 아니 일본에 한거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인데 무슨 얘기? 이승만의 초대 내각에 7일 한 사람이 어딨냐고. 북한은 그때 다 북한이 전부 7일 8일이 다 내각에 들어가 있지. 맞아. 이거 전부 조봉하면 그 독립운동하는 나중에 뭐 공산주의 저는 보지만 뭐 이범석 그렇잖아요. 신익희 뭐 전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 내각의 중추지. 그 7일 8일 장관 중에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다만 모든 군인 경찰을 그러면 이게 일제시대 다 없애버리면 그럼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테크노크라 활용한 건데 북한이 더 심하거든요. 이 잘못 알고 있잖아. 이거 잘못 배운 거 바로 잡는다고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희 딸도 앞으로 이게
노동개혁 이것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연금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역사적인 업적이 남습니다. 아유, 잘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맞아요. 남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퍼주게 가고 개판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 인기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까지 하겠다. 이건 상당히 저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예.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 말씀드리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혁은요. 혁명은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딱 탱크 들고 총 들어가면 혁명이 돼. 자라 성공한 혁명이죠.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은 세계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워. 개혁은 총칼로 때려잡을 수도 없고 개혁 저항 세력만 들고 있려고 또 개혁을 우리가 총론적으로 야 개혁 옳다 해야 된다 하죠. 근데 자기가 손해보면 반감하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니까 기득권들의 저항. 찬성하는 사람들은 못 느끼니까 속적이고 오히려 이게 개혁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들고 올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거 있잖아. 저는 윤 대통령 어차피 이게 사심 없이 정치 인문인 거 아닙니까? 5년간 열심히 하면 돼요. 본인이 뭐 장기 집권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인기 없더라도 열심히 이게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개혁을 하면 언젠가는 이게 국민이 알아줄 수 있다. 저는 누누이 말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게 취임할 때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근데 최초로 한번 돼보시라. 취임 초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야. 퇴임 때 지지율은 40, 50을 돌파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 30, 20까지 40은 됐잖아. 넘어갔어요 이미. 이미.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쑥쑥 오르고 있잖아. 지금대로 이게 원칙대로 한번 밀고 나가시라 개혁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